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잠실을 청약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죠. 10억 로또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평당 6,100만 원 수준인데 시세보다 10억은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애 최초 신청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청약에 신청을 했어요. 경쟁률 34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용 45제곱미터에 가장 많이 몰렸죠. 잠실 내 일반 분양분 200세대 좀 넘는데 그 중에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45제곱미터 타입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분양가 12억이 넘어가요. 여기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죠. 전국 주간 방문자 수 1위,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평짜리 투룸이죠. 6억의 최대 대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최소 6억 이상이 필요하고 세금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현금으로 7억 5천은 있어야 하는데 생애 최초의 집을 가지려는 사람,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 로또를 기대하면서 무수히 청약에 신청을 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일단 당첨만 되면 수억을 벌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옆에 18년 된 파크리오 아파트 16평형도 호가 11억이 넘어가니까 새 아파트 20평 12억이면 최소 16억 17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5억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청약에 몰리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이유, 주변보다 훨씬 싸고 로또라는 믿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은 과열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세와의 괴리가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 분상제를 꼭 집어가지고 이거 손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이 있다고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심리가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얘기 논의되기 시작을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원가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원가에 건축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지만 택지비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맞추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시세가 반영되는 방식이지만 지금 말하는 호가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조금은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분상제 방식이고, 그래서 이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변 대비해서 로또가 가능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로또 광풍, 강남의 수많은 분상제 적용 단지에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하진 않겠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는 청약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논의되고 있는 것 LH 개혁이죠. 사업 구조를 개편해서 땅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공이 아파트 공급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향해 얘기했죠. 이자 장사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손쉬운 이자 장사하고 그렇게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돌릴 걸 주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는 암묵적 카르텔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시도가 시작이 됐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 건 집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수익은 아파트를 지어서 판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돈 빌려준 사람들, 또 그걸 홍보해준 기관, 이런 곳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실제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금융노예로 전락하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분양 완판의 공식이죠.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뿌리 깊게 박혔어요. 똘똘한 한 채, 현금 부자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기축이 신고가에 팔렸다,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시세보다 훨씬 싼 아파트는 전부 다 팔릴 수 있게 만드는 구조 만들어 왔습니다.
시세 대비 현저히 싸게 공급하고 있으니 이거 분양받으면 로또라는 기사 매일매일 나오고 사람들의 불안과 탐욕을 자극하니 사람들 땡빛을 내서라도 이걸 분양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게 집은 다 팔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 공식인데 강남 일대에서는 아직도 이 공식이 최종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과 돈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조합원들, 로또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되지만 기꺼이 대출 받아가지고 부담금을 내죠. 수분양자들 또한 시세 대비 현저히 싸다고 하니까 청약하고 이에 대한 자금은 대출 받아서 냅니다. 이렇게 빌려서 낸 돈 실제로 벌어가는 곳은 건설사, 금융기관, 언론, 정부 이들이 벌어갑니다. 돈은 어디서 구하죠? 전부 다 빚내서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 수십 년을 저당 잡힌 채 나중에 이 로또가 실현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상황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분상제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에 맡기면 시장의 정상화가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분상제 로또를 맞는 사람들 굉장히 소수죠. 일반 분양 물량은 극히 소수에 달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르엘 같은 경우도 총 공급 물량 전체에 1800세대가 넘는데 그중에 일반 분양분 219가구죠. 이걸 분양받는 사람들 무주택 가구의 0.001% 이 정도만 로또를 맞을 수 있어요. 서울의 무주택자 이걸 실제로 청약해서 당첨돼서 분양받는 사람 극소수에 달해요. 이미 서울에 170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기축은 굉장히 비싸고 신축이 훨씬 싸니까 이 시장에서 로또인 분양 물량만 잘 팔릴 수 있겠죠. 팔리는 건 소수의 신규 공급분 뿐이고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에 금융노예의 삶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 기축을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 생겨나지만 집값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부동산 과열의 도구로서 오히려 로또 분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도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또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2017년도 레미안 블레스티지 개포 2단지의 재건축이었어요. 그동안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이 아파트 단지 분양이 완료된 시점, 부동산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당시 청약 경쟁률 33대 1, 전용 84제곱미터짜리 13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3년 뒤 바로 옆 단지 분양을 했죠. 일반 분양 물량이 1200가구가 넘어갈 정도로 대단지였는데 평당 분양가는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3년 사이에 40%가 넘게 분양가는 업이 됐지만 주변 시세 대비 5억에서 10억의 차익이 예상된다고 하니 사람들 이거 분양 받으려고 모두 다 달려갔어요. 84제곱미터 25억에 매매됐다. 이 거래가에 분양가는 훨씬 싸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 물량을 받고 싶어 했었죠. 이제 잠실 르엘이 왔습니다. 이제 분양하는 거 평당 6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평당 6천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시세 대비 10억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사람들 로또를 기대하면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꼬이면 이거 분양 못 받으니까 신중해라. 하지만 10억이라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무리할 사람들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분양가의 80%를 12월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10억은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사람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또라고 하니까 이렇게 청약에 열을 올리지 실제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어도 포기하는 사람들 많죠. DH 방배, 레미안 원 펜타스, 작년에 분양했던 강남의 로또 단지들 계약 포기, 당첨 취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시세 대비 반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수였어요. 작년 84제곱미터짜리 분양가 23억이 넘어갔죠. 시세는 40억이라고 하니 3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분양가에도 사람들
뛰어갔습니다. 평당 4,000도 비싸다고 했던 게 17년도였는데 5,000을 넘어서 이제 7,000을 향해 가고 있어요. 버블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도 사람들 로또라고 하니까 지금 더 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는 25억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40억 간다 50억 간다 70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 신고가가 찍히고 그걸 믿으면서 사람들 무리하고 있는데 이런 신고가의 폐해 계속 말씀드렸죠. 6월에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세를 왜곡하는 현상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성동구의 아파트 22억 7천 당시 최고가에 거래되고 나니까 일주일 뒤에 8천만 원 오르더니 다음 달 26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뒤에 22억 7천짜리 신고가는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 사이에 7건 중에 5건이 그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취소된 거래 3건 중 1건 이상이 최고가 거래였고 갑자기 취소된 건수는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그 시기에 취소된 건수는 토어제 해제 해프닝이 있었던 그 시기에 갑자기 늘어나더니 6월에 1,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계약 취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서초, 강남, 용산 이런 데서 최고가 거래 취소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 취소한 경우도 있었죠. 올해 6월까지 4,000건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 불안감을 느끼고 당장 사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집 못 산다. 무리해서 집을 샀습니다. 20억짜리 거래가 없었는데 20억짜리 거래가 있으면 그게 최저가다, 더 오른다 하면서 21억, 22억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 이런 시장입니다. 가격의 왜곡이 심각하고 기축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호가는 낮추지 않고 팔리는 건 신축밖에 없죠. 특히나 분상제로 인해서 로또라는 물건은 잘 팔릴 수 있는 구조예요. 차라리 분상제가 없다면 시장의 심리는 더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을 안 받은 단지 과천 DH 아델스타입니다. 이거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 84제곱미터를 24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행정구역상 과천에 해당이 되지만 서초권에 있다. 서초에서도 좀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행정구역상 과천에 있는 단지를 서초구의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880가구 중에 348가구가 일반 분양인데 분양가 살펴보면 전용 5구짜리 17억, 전용 84짜리 23억입니다. 잠실 르웰보다 더 비싼 수준으로 분양을 했어요.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 이런 거 적용 안 되고 전매 제한도 1년밖에 안 되니까 청약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면 미분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 9.8대 1이에요.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관심도 사그라들었어요. 실제로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받는데 24억을 넘게 조달해야 합니다.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 18억은 있어야 이거 분양받을 수 있으니 경쟁률이 몇 대 1에 그쳤어요. 이거 당첨돼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 엄청 많을 수밖에 없겠죠. 미계약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도 꺼지지 않는 것, 10억 로또라고 하니까 5억 떨어져도 최소 절반은 벌겠지, 이런 마음에 과도한 연끌을 하고 무리해서 달려듭니다. 차라리 분상제 적용 없이 지금 잠실 30억 간다고 하니까 30억의 분양가 책정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는 꺼질 수 있어요. 수요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될 거고 그 가격이 버블이라는 게 현실로 드러나면 심리는 가파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꼭대기에 빨리 도달해야 훅 떨어지죠. 소수의 기축 신고가만 믿고 지금 분양가도 상당히 무리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지만 잘 팔린다고 하면 역시 현금 부자 많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심리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시장에 현금 부자 많다면 지금 시세라고 하는 금액에 분양했을 때 잘 팔릴 수 있겠죠. 오히려 시장 경제에서
정말 그만큼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사람 그 가격에 사게 해주면 됩니다. 분상제 적용을 못 받으면 실수요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분상제 물량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소수에게만 혜택이 사라지는 거니까 시장에 큰 피해 없고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면 오히려 가격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어요. 아직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을 분양 당첨을 통해서 한 방에 벌 수 있다. 이런 심리가 꺼지지 않고 있으니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 안 하고 끊임없이 가격을 올렸던 지역 분양 완판 이후에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죠. 분양가도 못 건지고 마이너스 40% 마피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 불장이라고 얘기했던 10억 클럽 지역들입니다. 평택 올해 누적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죠. 6.27 규제 이후에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GTX 호재, 삼성 호재 얘기하면서 최초 분양가보다 계속 올렸지만 그 분양권 이제 마피가 기본값입니다. 평택도 9억, 10억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떨어졌지만 매물은 적체되어 있고 물건은 팔리지 않습니다. 분양권 시장은 마피가 기본이죠. 신규 입주 예정 단지들 줄줄이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겨우겨우 거래되고 있어요. 4년 전엔 웃돈 주고 산다고 그랬던 지역이지만 결국 시장의 최종 수요자가 소비할 수 있는 가격, 그 가격을 찾아 끊임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8, 9억 하던 거 최근에 5억대로 내려왔죠. 4년 전만 해도 전국 부동산 상승률 최상위권이었고 프리미엄도 있었죠. 실수요가 들어오면 피받고 넘기겠다 이렇게 분양을 받았지만 실수요 실제 살아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도에 나서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 로또를 기대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분양받았을 건데 이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팔려고 내놓지만 물건은 안 팔립니다. 송도도 마찬가지죠. 12억까지 간다. 최소 안전마진 3억은 있다. 이렇게 가장 비싸게 팔린 가격 대비해서 분양가 로또다 했지만 결국 반토막이 났습니다. 파주 운정 GTX 호재의 핵심 지역이죠. 여기도 10억 클럽 운운하면서 8, 9억 갔었던 지역인데 가격은 떨어졌는데 거래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택 여기도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시세 대비 얼만큼 로또다 수상한 신고가에 비추어 봤을 때 현저일산 분양가 그래서 물건을 다 팔고 주변의 아파트값 절대 떨어지지 않고 10억 클럽 20억 클럽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분양가는 그에 따라 꾸준히 올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니 경쟁률 몇 대 1에 그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이제 입주 시기가 되니 기존 아파트값 버블전 가격으로 떨어지고 분양받은 물건들 마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끌 이거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분양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연명했던 사람들 손해를 감수하고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금융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서울만 아직도 이런 심리가 꺼지지 않고 여전히 뜨거울 수 있는 이유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분양가 올라도 분양받는 사람들, 무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서울 20억이 한계예요. 6.27 대출 규제의 결과가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 3구 현금 부자 많다고 했지만 대출 규제하니 거래 절벽이 왔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대출도 안 되니 갈아타기도 중단되고 거래는 사라졌어요. 또 시세 대비 수십억 로또라고 했던 아파트들 입주 시기가 됐는데 그 로또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집값을 치르지 못해서 입주 대란이 펼쳐졌습니다. 메이플 자이에서 극명히 보여줬죠. 전세 15억을 채워줄 수요가 없는 현실을 즉 현금 부자가 없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 가구 2천만 가구 중에 20만 정도 되겠죠. 평균 자산 30억, 그 중에 부동산 비중이 70에서 80%입니다. 소득으로 치면 연봉 1억이면 상위 7% 이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5억 대출 받아도 30년 DSR을 적용받으면 연간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근데 현금 12억 이상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현금도 통장에 딱 쌓아놓고 바로 분양대금 치를 수 있는 이런 현금이 아닙니다. 전세금으로 깔고 앉고 있거나 바로바로 조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르엘 분상제가 아니라 시세에 반영해가지고 지금 20억이 아니라 30억에 분양하면 미분양 날 수밖에 없겠죠. 주변 기축들 신축도 그 가격에 안 팔리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주변 기축의 가격 또한 하향 안정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상제 결국 선동의 도구입니다. 카르텔의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버블을 조장하는 그 원흉이 됩니다. 로또를 맞더라도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 대출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돈 많이 빌려 썼으니 쓸 돈은 없고 내수 침체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 로또 맞았다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만 돈 벌었다. 이렇게 강남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양극화를 조장합니다. 결국 극단적인 양극화에 각박해진 세상, 애도 안 낳고 늙어만 가고 결과적으로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이걸 뒷받침하기까지 하죠. 빠른 한계에 도달해야 사람들의 심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분상제를 통해서 로또를 맞는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실제로는 허상이었다라는 게 차라리 빨리 드러나는 게 더 나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모든 것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유동성을 차단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책이 나왔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전세 보증 LTV 70%로 낮춘다고 하죠.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 이런 거 막고 과잉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 보증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가면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하죠. 이 얘기 집주인들 전세금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충당했던 이 상황 스스로 해결하도록 정부가 뒤로 빠지기로 한 겁니다. 집주인들 새로운 세입자로 메꿔 넣거나 그들이 안 들어오면 스스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빌려준 거죠. 그러니 전세금 최대한 땡겨 쓰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됐던 이유, 분양이 안 되니까 세입자라도 받아가지고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가 되니까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돈 없이 갭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전세가율 기준을 90%에서 이제 70%로 낮추는데 이 얘기 집값이 5억이면 전세금 3억 5천까지만 보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거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을 안 해준다는 뜻이죠. 집값 2억에 전세보증금 2억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집주인, 세입자를 들이려면 전세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근데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을 그만큼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허그 3년 연속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할 거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 하고 있는데 정상화로 가는 수순입니다. 역전세라는 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의 문제예요. 자기가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 되는 게 남의 돈인데
그동안은 안 팔고 빌려가지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빌라 다세대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파트의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전세 대출이 막히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이 많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커진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강제로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거, 그게 남의 돈 쓴 대가입니다. 돈 더 빌릴 곳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빌릴 곳이 없으면 해결을 해야겠죠. 그동안은 정부가 보증해 주면서 그 상황을 유지해 줬던 거, 이게 문제였고 이렇게 유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도 안 되면서 집을 홀딩하고 계속 올라갈 것만 기대해 왔던 그런 시장인 거, 이제 정상화로 가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작업 돌입을 했고,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던 전세금에 대한 유동성 차단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 또한 대출로 무분별한 보증으로 버블이 있었죠. 이걸 집값의 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것, 전세가가 낮아질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정상화로 가는 길 차근차근 구멍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부동산의 버블을 유지시켜줬던 많은 장치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으니 좀 더 관망하며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